신인간혁명 21권 이케다 다이사쿠 인간 외교. 신이치의 마음이 통했는지 덩 부총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여러분은 어려운 사태와 위기를 극복하고 이렇듯 큰 운동을 해 오셨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제는 세계 정세로 옮겨져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인지에 이르렀다. 덩 부총리는 세계를 크게 위협하는 나라는 많은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가진 소련과 미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소련에 대해서는 중소간 이데올로기 논쟁과 국경 분쟁 등의 경과를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 말하고는 소련의 패권주의라고 엄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신이치는 그것이 덩 부총리의 진심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았다. 아직 4인방이 실권을 잡고 있는 중국은 1월에 열린 제4기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소련과 대결할 자세를 밝힌 바 있다. 덩 부총리는 그 노선을 근간으로 발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현실은 늘 엄하다. 평화를 바라면서도 역사적인 경위에서 이해와 증오의 감정 등이 복잡하게 서로 얽힌 실처럼 여느 방법으로는 풀리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럴수록 과거에 얽매여 증오와 반목의 미로를 겉돌 것이 아니라 평화의 미래도를 그리고 그것으로 새로이 나아가야 한다. 신해치는 덩샤오핑 부총리에게 솔직하게 물었다. 역사적으로는 복잡한 경위가 있겠지요. 그러나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미국과도 소련과도 또 세계 어느 나라와도 우호를 맺을 생각이 있습니까? 평화를 바라느냐, 전쟁을 바라느냐, 먼저 그 근본 자세를 정해야 한다. 그것이 명확하다면 나아갈 길은 정해진다. 덩 부총리가 답변했다. 우리는 소련과 국가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지만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지금도 논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는 논쟁으로 그치고 국가 관계는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평화를 위해 소련과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발언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사태는 복잡해 보여도 길은 보인다. 평화 쪽으로 용기를 내어 내디디면 된다. 부총리가 말을 계속했다. 또 1972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 키신저 대통령 보좌관 일행이 중국을 방문해 상하이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중국과 미국 관계는 크게 개선되어 좋은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이치는 미국과 소련이 전쟁을 하게 될 위험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부총리는 대답했다. 그럴 위험성은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한국 평화, 긴장 완화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긴장 상태를 만들어 군비를 증강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패권을 쥐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패권 쟁탈은 상호불신을 불러와 대립의 골을 더욱 깊게 한다. 지도자가 서로 불신하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이 증폭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불신의 근원은 불법에서 설하는 원품의 무명에 있다. 원품은 근본, 무명은 미혹이다. 불법에서는 일체 중생은 본래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묘호랭개교의 당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그 도리를 모르고 믿지 못하는 생명의 미혹이 원품의 무명이다. 상호, 불신, 의심, 암귀의 근본 요인도 여기에 있다. 야마모토 시네치는 일체 중생에게 부처의 생명이 갖춰져 있다고 설하는 불법 사상을 세계로 넓혀야만 한다고 통감했다. 또 항상 상대의 불성에 말을 걸어 일깨우겠다는 마음으로 미국과 소련의 정상과 성심성의껏 평화를 위해 대화하려고 노력했다. 불신과 반목의 마음을 깨고 신뢰와 우정의 마음을 열기를 기원하며
여기서 신이치는 덩 부총리에게 중국은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1972년에 발표한 중일 공동 성명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차지하려는 그 어떤 나라의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내용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일본 일부에서는 이 반패권 조항을 중일 평화 우호 조약에서 빼자는 의견이 나왔다. 패권을 차지하려는 나라는 소련을 가리키므로 이를 중일 평화 우호 조약에 넣으면 소일 관계가 깨진다는 이유였다. 지난해 9월 신이치가 소련을 처음 방문했을 때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의 일본 담당인 아이아이 코발렌코가 호텔로 찾아와 이 조항은 소련을 적대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중일 평화 우호 조약에서 이 반패권 조항을 빼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했다. 그때 신이치는 유연하게 답변했다. 중국과 일본이 어떤 평화 우호 조약을 맺든 거기에 휘둘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소련은 일본과 더 친밀하고 더 강한 유대로 평화 우호 조약을 맺으면 되지 않습니까? 넓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은 난국에 부딪혔다. 신이치는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는 반패권 조항을 강력히 주장하는 중국의 생각을 다시금 확인해 두고 싶었다. 상대의 생각을 올바르게 알고 이해해야만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덩 부총리는 자신만만한 어조로 중국 쪽 견해를 말했다. 평화 우호 조약의 패권 반대를 명시하는 것은 중국 인민, 일본 인민의 소망과 일치합니다. 반패권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중국도 일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것으로 중국 자신을 제한할 생각입니다. 즉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무를 스스로 지게 됩니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나라들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나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제2차 세계대전, 더 나아가 이 100년 가까운 역사에서 일본의 이미지는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패권 반대 조항을 넣으면 일본이 과거의 역사를 올바르게 총괄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일본이 주변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유익하고 필요한 조항입니다. 부총리는 차츰 열기를 띠며 말했다. 반패권의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국가나 집단도 이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는데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조항을 넣으면 소련의 감정을 상하게 할지도 모른다며 주저하고 있지만 이미 이것은 중일 공동 성명에 명문화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는 일본 외무성의 아시아 국장도 동석했다. 신이치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보다 덩 부총리의 견해를 듣는데 역점을 두었다.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검토하는 데는 중국의 견해를 올바르게 아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신이치가 민간인이어서일까? 부총리는 기탄 없이 답변했다. 상대의 속내를 얼마나 끌어내느냐가 대화에서 중요한 포인트다. 부총리는 중일 평화 우호 조약에는 패권 반대를 명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 미키 다케오 총리에게 보내는 전원을 신이치에게 부탁했다. 귀국하시면 미키 총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미키 총리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미키 총리가 여러 방면에서 방해받고 압력을 받는다는 사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총리가 결단하시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공동 성명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물러선다면 그것은 미키 총리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이는 친구로서 충심으로 드리는 의견입니다라고. 신이치는 일본이 소련과 조약을 맺는 것을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일본이 소련과도 중국과도 우호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본 정부 자체의 문제입니다. 함축성 있는 말이지만 중국은 일본과 소련이 조약을 맺는 데 반대하지는 않는 듯했다. 신이치는 이런 질문도 해보았다. 참고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 패권 반대를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의 조문으로 명문화하지 않고 전문에 넣는 방법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신해치는 중국과 일본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 평화 우호 조약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필사적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조약안을 생각하는데 지표가 될 내용을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책임 있는 대화에는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애매한 결론으로는 새롭게 나아가지 못한다. 덩 부총리는 신중하게 말을 고르며 답변했다. 조약 안에서 어떻게 다룰지는 연구할 여지가 있겠지요. 신이치는 이것으로 평화 우호 조약에 대한 중국의 생각이 명확해졌다고 생각했다. 신이치는 대화에서 중소의 우호와 평화를 열망하며 이렇게 관심을 끌어보았다. 8억 인민의 중국에 대한 소련의 태도도 앞으로는 점점 변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가 그 말에 예리하게 반응했다. 중소 인민은 서로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문제는 지도자입니다. 앞으로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에 달렸습니다. 단 우리는 소련이 중국을 침공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덩 부총리는 그동안 되풀이하여 소련을 격렬하게 비판했으나 신이치가 중국 정상에게 전한 소련은 중국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코시긴 총리의 말을 깊이 마음에 두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중일 양국의 관계가 발전하려면 민간 차원에서 우호를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신이치의 공헌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신이치가 말했다. 대중국의 앞날은 부총리의 양 어깨에 달렸습니다. 중국 인민을 위해서도 중일 우호를 위해서도 건강하게 활약해 주십시오. 신이치는 덩 부총리와 악수를 굳게 나누고 인민대회당을 뒤로했다. 숙소로 돌아온 신이치가 미네코에게 말했다. 저우 총리는 덩 부총리에게 후사를 맡기실 생각인 것 같군. 지난해 저우 총리를 만났을 때 총리가 덩 부총리와 이야기를 나누셨지요 하고 확인하더니 내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겠지요 하고 말씀하셨소. 그만큼 덩 샤오핑 부총리를 믿으시는 것 같소. 저우 총리는 자신이 죽고 난 후에도 문화 대혁명을 이끈 4인방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게 된다면 중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장래의 포석으로 덩 샤오핑을 후계 리더로 주목했다. 두 사람은 1922년에 유학한 프랑스에서 교우를 맺기 시작했다고 한다. 저우는 24살, 덩은 18살이었다. 저우의 하숙집에서 함께 혁명 기관지를 만들며 중국의 미래를 의논했다. 더욱이 장정, 항일, 전쟁, 신중국 건설로 두 사람은 동지로서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왔다. 철학자 힐티는 성실한 벗으로 협력하며 함께 이겨낸 고생보다 강한 유대는 없다고 실감했다. 고생을 함께 하면 서로 본질이 보인다. 쓴 경험이 사람을 시험해 진가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이다.